이 대장동 의혹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논의도 됐고 뭐 여기서도 우리 TV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좀 의혹점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한번 재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컨소시엄 선정 과정 이게 이제 가장 큰 의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것도 뭐 그 자산 그 민간 사업자인 자산 운용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것도 사업자 선정하기 한 일주일 전에 만들었다잖아요. 회사 급조했다잖아요. 일주일 전에 급조고 그 다음에 선정도 세 개 컨소시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 만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정확히 21시간 만에 발표했어요. 3월 25일에서 26일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관공서 입찰료 최소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도. 왜? 하고 위에 결제 맡아야 되고 문제 없는지 또 그 평가 회의하고 이게 일주일은 걸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1시간 만에 발표했다는 거는 미리 도장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도장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요식행위에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 같은 것은 공고나기 일주일 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산관리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화천대유 자산관리입니다. 그 자산관리가 있는 그 컨소시엄에다가 플러스 20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얹어준 거고. 그렇죠. 선정하겠다. 이름만 자산관리죠. 그 무슨 뭐 운용의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아니고 뭐 아무런 것도 무슨 없는데 인력도 없고 간판 하나 걸어서 플러스 20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이번에 그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 떨어진 데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자료도 안 내고 쉬쉬 뭔가 이거 잘못 걸렸다가는 기업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됐다가는 여기서 잘못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입 잘못 놀리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라. 하나은행에서도 아예 안 내고 아예 싹 입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산업은행 같은데 그 컨소시엄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료로 추가 자료 안 내고 있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취재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민감하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대권이 걸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밖에 밝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전체 대장동 개발을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 그 사람이 이른바 유동규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도시개발 당시는 기획본부장이고 사장이 없어서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면서요. 유동규가 원래 뭐 건축사무소 영업사원이었대요. 그래갖고 어디 뭐 재건축 사업 조합장을 했던 거예요. 분당 뭐 리모델링 뭐 조합장 하면서 뭐 이재명하고 좀 친분을 쌓았는데 2015년 이 성남에 뜰 컨소시엄 할 때 이 사람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죠. 근데 마침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했대요. 그러니까 사장 직무 대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민간 사업자한테 저렇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도대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없어서 실무진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그때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밀어붙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 쳤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와 지금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느냐. 그렇죠. 유동규는 이재명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커넥션 관계가 밝혀지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의 배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동규가 그 당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했는데 사실상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된 회사 그게 중심인 컨소시엄을 1조 5천억의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은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들이 해외 출국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유동규는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라져버렸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야지. 돈이 기업인들도요. 돈 좀 있으면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 안 합니다. 옛날에 경남 기업의 성완종 회장. 예. 완전히 회사 망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여기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없는데 빨리 잡아들여서 지금 증거인멸 지금부터 하고 있을 테니까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봐요. 계좌 동결 빨리 하고 저거는 함부로 돈이 나갈 수 없게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재판 끝에 저런 거는 범죄 부당이익이면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어떻게 몇천만 원, 4천억, 5천억을 가져가게 놔둡니까? 그 땅도 5개 블록을 35% 싸게 수의계약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65%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뭐 3분의 1 값에 산 거예요. 예. 예. 원래 그 수용되는 면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 거기에 또 후려쳐서 샀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권.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 아파트 분양이 대장지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4개 지구를 아파트 분양권을 화천, 대유 너희들 수고했다고 또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라고 봐야죠. 네. 뭐 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네. 옵티머스 사건 때 그 대표실 부실장 한 분이 검찰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런 것은 돈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해외로 지금 튀어버릴 수도 그럴 있잖아요. 가능성 상당히 있죠. 당장 출금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하여튼 뭐 출국을 이런 경우 또 어떤 사람들은 밀양도 해갖고 어디 중국으로 나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배 타고 돈만 주면 배 타고 돈 좀 어디로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김학의 같은 사람은 그 출국 금지가 안 됐는데도 막았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출국을 혹시 하게 되면은 이 수사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는 핵심은 3명이에요. 이재명,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김만배 3명이죠. 예. 근데 지금 김만배뿐만 아니라 1호에서 7호까지 나머지 6명. 예. 그러니까 1, 2, 3, 7. 네. 여기는 김만배의 아주 누나, 그렇죠. 어머니. 네. 그리고 뭐 언론사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1, 2, 3, 7호는. 네. 그리고 4, 5, 6은 이제 디벨로퍼, 네. 개발사인데 거기도 변호사가 4, 5, 6, 9는 가져갔고 이 변호사 자체도 과거에 그 대장동 개발 로비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징계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련된 비리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4, 5, 6호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주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게 3억 5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간 게. SK증권은 사실 이름만 빌려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SK증권 특정 금전신탁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인데 숨어진 주인이 다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건 나쁜 수사해야죠. 웬만한 사람들은 한 1,000억 뭐 몇백억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그렇죠. 누나도 한 700억 막 이렇게 가져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700억의 이름입니까? 참. 로또를 뭐 맨날 당첨돼도 되기 어려운 돈인데 그러니까 여기 특정금전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SK증권으로 이렇게 포장한 거 이것도 뭐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이 3억 5천 가지고 7개 특정금전 신탁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SK증권 창구에 가면은 증권사에서 웃는 거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서 미친놈 잡아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놈 잡아가라고. 6, 7명이 와갖고 3억 5천 가지고 뭐 특정 금전 시탁 SK증권이 해줍니까? 미친놈. 왜 이거 하면은 SK증권은 금감원에 신고도 하고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혹시 정신병원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겠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적어도 SK증권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 그렇죠. 3억 5천은 일반 개인도 갖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뭐 특정 금전 시탁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당 5천만 원치. 또 작은 거는 뭐 800만 원인가 밖에 안 된다면 SK증권에서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뒷배가 있다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썩은 내 구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대장동 개발 사건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야말로 복마전이고 흑막이 있구나.
그렇죠. 엄청나게 있다는 게 네. 알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네. 뭐 역할이랄까 이런 거예요. 양심불량이죠. 네. 아니 자기는 이재명이 네. 5대 5인데 대법관들 거기서 이재명 손 딱 들어주고 네.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월 1,500씩 받고 1년에 2억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그것만 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겉으로 이게 드러난 게 이제 그냥 3년간 취업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했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화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천대유에서는 일 열심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북측에 있는 송전단 지하 문제 네. 그걸 아주 담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걸리고 안 했다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변호사법. 예. 자기 신고도 안 하고 변호사 한 거잖아요. 안 하면은 수뢰죠. 사후 그렇죠. 수뢰고 사후- 제3자 수뢰 이거 아닙니까? 사후 뇌물이죠. 어떻게 보면 있을 때 이재명 재판에 이 권순일이가 이재명 쪽 손 들어줌으로써 이재명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지사도 날라고 다 지금 날라고. 무슨 대권 후보 무슨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까? 예. 40억 물어내니라고 이제 완전 빚쟁이 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권순일이는 1,500, 아유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연세대 특임 초빙 교수로 강의하는데 석좌 교수라고 석좌 교수. 뭐 강의 이름이 헌법 정신과 뭐 법치주의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예. 네. 하여튼 말은 번지를 하는데 전에도 그랬대요. 대법관은 사람에 대해서는 네.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강의를 한다든가 저수를 한다든가 봉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법관이요. 공무원 중에서도 연금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 지금 그건 많이 받는 사람 8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시작하잖아요. 거기가 직급 자체가 높잖아요. 판사들은 부의사관부터 네.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급수가.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이 수혜자가 법관 출신들이에요. 예. 그렇게 700만 원 받고 그동안에 그 좋은 대우 받았으면은 정말 이렇게 가서 앵벌이 짓은 하지 말아야죠. 이런 대법관 출신이 이런 앵벌이 짓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강찬호 변호사 네. 이 사람도 또 문제 아닙니까? 아, 그거 이건 수원지검장은 아주 고위 검찰 출신인데 네. 재판을 계속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의 네. 아주 주 변호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 있어갖고 자문료 또 받고 있었더라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말이 이재명을 도와준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다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낙연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재명 관련 소송비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안 밝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고 이게 이렇게 다- 사실상 소송비죠. 이게 사후 뇌물이죠. 예.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건 주었을 거 아닙니까? 예. 경기도 사건이 그렇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많죠. 변호사들 그걸 또 밝히라니까 그건 뭐 비밀이라고 또 안 밝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내놓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고수하는 게 이런 게 연루된 게 많은 거죠. 지난번에 인권위원장 네. 그 사람도 이재명이 또 그 대법원 탄원서에 그 또 도장 딱 찍어줬잖아요. 헌재 재판관이고요, 헌 사람 아니고. 도장값 하나에 그런 사람들은 3천에서 5천만 그렇죠.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순일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에서 1,500만 원 월 받았다는 것도 이건 그냥 대외적으로 주는 돈이고 그 직원들도 있고 그러나 뒷돈이 더 뭐 예측 오갔는지 이 부분은 또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건 또 577억 번 사람이 누가 이 얘기했으니까 권순일이가 거기 왔지. 네. 아니 대법관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50대 뭐 30대로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들의 고문이나 하고 그렇죠. 그런 거지. 아니 직원 17명 그런 회사에 고문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애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격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출신이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렇게 갔을 때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고 오시면은 따뜻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1,500만 원은 겉으로 한 거지만 별도의 그런 그 사례금이 있었지 않겠느냐. 상당히 있을 개연성이 있죠. 네. 그런 추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최소한 뭐 한 3, 40억, 한 50억은 챙겨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위 법조인들의 역할 이게
말하자면 이재명 재판에서 화천, 대유, 대장동 개발까지 다 이어진 것 아니냐는 그렇죠.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해야 되죠.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을 그동안에 수많은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 언론사에 대해서 제일 소송 많이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이 패널들도 몇 당했다. 이재명한테 돈 뜯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요, 지금. 확인하고 또 하는 거예요. 땀땀 또 소송 당할까봐. 그 나온 게 이게 기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이재명 소송 대왕이니까. 예, 예. 또 다른 의문점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옛날에 무슨 박완서의 소설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상한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뭐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화천대유, 화천대유, 오너인 김만배가 자기 회사에서 가져간 돈만 해도 437억인가 이렇게 빌려가고 오늘 또 조선일보 보니까 수시로 수십억씩을 빌려갔더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것만 추적하면은 그렇죠.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모가. 그거를 경찰이나 그걸 현금으로 찾을 수는 없거든요. 현금 1,000만 원만 찾으면 바로 금융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분석원이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통보가 되죠. 그게 자진 그런 거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 분석원인가 그 FIU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찰한테도 그거 이첩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뭉개고 있다네. 조사도 안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정광석과 같이 수사하면서 이거는 지금 증거 인멸 위기에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이런 한 푼도 안 받았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어떤 멍청이가 바보가 이재명한테 직접 주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윤 대표한테 줘갖고 윤 대표가 쓰도록 만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돌고 도와서 쓰리 쿠션을 하겠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걸 추적하면 돼요. 그렇죠. 너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아니면 수표로 찾아서 누구 집 금고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자금의 흐름만 찾아내면은 사실은 이 전모의 90% 이상은 밝혀진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도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화천대유라든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것만 밝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도 때를 벗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한들 믿겠습니까? 물론 뭐 오늘 당장 국민의힘이랑 그쪽에서 고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면 뭐 수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날 수사를 할지 그것도 알 수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검찰이 다 문재인 눈치 보잖아요. 그럼요. 검찰총장부터. 그러니까 수사 안 한다고 봐야죠. 친여 검사들이 김오수부터 다 포진하고 있어.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내년 3월 달 선거인데 지금 만약에 검찰이 시작한다면 3월까지 끌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철저히 입 차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야당이 말한 대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어제 이제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다. 청와대와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고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이런 그 국가 사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 기능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표한지 자기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런 사정 기능이 작동을 하지를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죠. 자기네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월성 1호기라든지 뭐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수사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이런 걸 뭐 합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이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이 요새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갖고 그런 국가적인 의혹 사건이 생기면은 또 검찰이라든가 또 이런 쪽도 조율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지도 하는 데가 청와대인데, 그 우리는 그 대선 자기들끼리 정쟁 싸움이니까 몰라. 우리한테 끼어들게 하지 마. 뭐 이런 모양새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한 사람으로 지금 끝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에 아마 이게 이 수천억 거의 조 단위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캠프에 그렇게 사람 모인 게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돈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돈이 무슨 저거 스위스 뭐 비밀 계좌로 가지를 않았을 거죠.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뭐 통치자금으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자기는 이런 한 푼 받은 바 없고 아주 그렇게 결백하다면은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떳떳하게 그럼 특검을 해달라. 그렇죠. 특검. 자기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수사 받겠다 하면서 자꾸 특검은 절대 안 하겠다. 변증만 올리잖아요. 특검은 특검 그런 거 하지 마. 특검하면은 정광석화처럼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하는 거는 옛날에 2002년 대선 때 김대엽이 사건 있었잖아요. 병풍 조작했잖아요. 근데 계속 끌어서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대장동 이재명 비리도 선거 때까지 끌고 가자는 거죠. 그 속셈인데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이걸 용납할지. 그 데일리 안에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지금 더 확대되기 전입니다만은 대장동 개발 의혹 특혜냐 할 때 국민 51.9%가 특혜라고 하고 공익개발이라는 것은 24.1%. 절반도 안 돼요. 공익개발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이것은 특혜 개발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업성이 우수한 대장지구를 정부 주도로 택지개발, 그건 택지개발 촉진법 적용받습니다. 그걸로 배제하고 그거 안 하고 성남시가 주도하는 도시개발, 이건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아요. 민간 참여하는 거. 그거를 소지해서 용도 변경도 해주고 수용도 해주면서 참여한 민간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거.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한테 갔냐, 어떻게 갔냐, 이재명은 알았냐, 몰랐냐, 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윤 대표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큰 줄기만 해도 서너 가지에 의문이 당장 생기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또 가지를 치면 수십 개의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것만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의혹이 더 터져 나올지 알 길이 없죠.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건이 확대될수록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고 관여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얼마든지 제보가 지금 흘러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보를 좀 기다려야죠. 성남 호텔에서도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성남 도시개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제보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이 사건은 앞으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남시 관계자 그리고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뭐 그 민간 사업자인 하나은행 뭐 이런 데서 좀 이 제보가 좀 있어야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인 취재에도 거의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그쪽에서도 또 진짜 공익 제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런 것도 검찰 내부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직은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지지율이 더 추락해버리고 윤석열 야당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된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1월
그 무렵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그 무렵 가면은 제보 사태가 쏟아지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요.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후보를 뭐 10월 15일 날 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된다고 해도 후보 교체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